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자, 오늘 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CEO 리포트 프리뷰 3월 5주차, 4월 1주차입니다. 코로나19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은 장기적인 싸움이 됐고요.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떤 또 파장을 낳을지 정말 고민입니다. 특히 이제 세계 주식도 많이 빠졌고요. 저는 이제 좀 상당히 좀 두려운 게 지금 각국마다 어떤 이동을 하거나 이런 걸 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위축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공장도 난리가 났더라고요. 전 세계적으로 다 중단이 돼서 자 이런 초유의 사태에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?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 CEO님들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편에 또 잘 되는 업종들이 있죠. 인터넷 관련한 업종들, 특히 배달 앱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유불리가 좀 갈린다. 근데 대다수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지난주에 추경이 이제 예산이 됐는데 이게 벌써 조기에 마감이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아마 또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제 예산 이제 뜨면 바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뜨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좀 뭐라죠? 거의 이 대출 신청하는 게 아이돌 그룹 그 공연 티켓 예매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주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자,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. 왜 이 시기에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얘기를 했냐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솔직히 혜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요, 여가부에서 이제 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설명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인증 신청은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인증 신청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심사 후 인증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이때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. 인증이 되게 되면 처음 인증했을 때 커리큘럼에 맞춰서 또 교육도 진행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특히 가족 친화 제도로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, 특히 모성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, 그다음에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서 출근 시간을 좀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재택 비율을 높이던가 이런 거, 그리고 가족 친화, 그러니까 워라밸,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빨리 조기에 퇴근하고 이런 유연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것들 여기에 해당되면 됩니다. 필수적으로 이걸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지켜야 될 필수 준수 사항들이 있죠. 이런 준수 사항들은 전부 다 좀 지키셔야만 인정받기가 좀 쉽습니다. 특히 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자금 지원부터 금리 우대, 출입국 우대 카드, 이건 기업당 한 명입니다. 평가 가점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하거나 이런 핵심에서 보면 요즘 코로나19를 좀 확장해서 봤을 때 사회적 격리, 거리두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아무래도 모여서 근무하는 것보단 가능하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 되는데 이 재택근무를 하는 게 사실 좀 말처럼 쉽진 않죠.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거든요. 그 받쳐줘야 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.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소기업이라면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. 회사가 부담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참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가족 친화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한꺼번에 구축하고 싶다라면 이 정부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앞페이지 내용이고요. 자,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4월이 옵니다. 4월이 오면 하셔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. 4월이면 중소기업의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법인세 신고 서류인 세무조정계산서가 4월에 나오게 되고 이 서류를 나오게 되면 뭐 하셔야죠? 네, 받으셔야죠. 받아서 직전 3개년치를 받으셔서 이걸 통해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를 계산해 드려야죠. 이 주식 가치를 계산해 드린 걸 가지고서 우리 법인이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고 주식을 이동할 때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이 들어가는지, 그다음에 향후에 이가 얼마가 늘어나는지, 그다음에 만약에 상속세 납부 대상이라면 이걸 절세할 수 있는 사전 증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주셔야 됩니다.
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? 주식 가격부터 선택을 아셔야겠죠. 그리고 주식 가격을 아시는 일부터 시작하자. 그래서 지금부터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면 뭐 하라고요? 저에게 주시라고요. 그러면 저는 뭘 해드립니까? 네,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계산을 해드립니다. 그럼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우리 중소기업 CEO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뭐 자산가치와 손익가치 이 두 가지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라는 말 같이 좀 해주시고요. 저희 멤버분들이라면 아마 법인영업 용어 정리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이 편을 좀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직접 3개년도가 있어야 됩니다. 자, 지금 2019년께 올해 3월 말 4월 초에 나오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서 뭘 하셔야 되죠? 네, 바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계산을 해드려야겠죠. 자, 이렇게 해드리게 되면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받게 되면 바로 주식가치 평가를 해드리고요. 올해 주식을 이동할지 말지 아무래도 좀 검토를 해드려야겠죠. 근데 전 냉정하게 봤을 때 올해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많이 감소할 겁니다. 그러면 순이익도 감소하겠죠. 그러면 올해 이 손익가치가 반영된 내년쯤에 주식 이동을 하는 게 좀 절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.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쌀 때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잡아주시려면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4월 달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수령하시기 위해서 요 뒷면에 나온 얘기들 좀 하시면서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법인 컨설팅의 시작, 비상장법인 주식가치 계산. 이게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지금 세무조정계산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코로나19 잘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라면서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과 함께하는 CEO 리포트 프리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안녕!